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KC대학교의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있는 이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내에 빅데이터 대학원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 대학원은 빅데이터 쪽에 관련된 대학원이 국내에 한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학부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과가 우리 학과하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2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2개가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빅데이터를 가르치는, 최근 들어와서 그런 학과들은 많이 있지만 이름 자체를 빅데이터로 이름을 해서 움직이는 학과는 순천향대학교하고 우리 학과인데, 순천향대학교는 공대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공학과예요. 과 이름이. 거기 들어가면 파이썬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대 개념으로 강의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름 글대로 빅데이터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 3가지가 있는데, 빅데이터 경영,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공학,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 쪽 관점에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잠깐 소개를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는 어렴풋이 들어봐서 다들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가 빅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요즘 들어 관심이 많아요. 빅데이터를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뭐가 도대체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5월 9일 날 우리 대선했죠. 벌써 100일이 넘어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랑 빅데이터랑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빅데이터를 이제 올해부터 강의를 했는데, 제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해봤어요. 가르쳐 주려고. 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를 예측을 하거든요. 원래 선거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통계 조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어봐요. 당신 누구 찍을 거예요?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물어봐야 돼요. 대상자들한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물어보고, 그 물어본 사람들을 통계 분석해가지고, 몇 명이 찍을 예정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일단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구글 신한테 물어봅니다. 구글에다가. 누가 당첨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많이들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와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죠? 근데 그런 전문 업체 조사 말고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뭐 조작됐네, 뭐 어떻게 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실제로 빅데이터 전공 학과니까 제가. 자, 이게 언제냐면 2017년 5월 8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뭐 네이버에다 입력해도 되지만 구글에다가 제가 문재인하고 딱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500만 건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 후보자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뜨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 5명 후보한테 제가 다 떠봤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조회 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체 100% 비율로 따져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4%,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날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친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간단하게 구글만 갖고 한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반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 구글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런 수치 이외에 구글은 또 뭐를 또 하냐면은 일일이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걔네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구글 트렌드라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다가 5명을 비교해 봤어요. 쭉 해봤더니 왔다 갔다 하죠. 파란색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여기가 이제 안철수, 홍준표 의원 후보였었어요. 자, 구글만 있느냐?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도 그런 시스템을 하죠. 검색 시스템 하니까 네이버에다가도 물어봤어요. 네이버는 조금 틀리네요. 그죠? 자, 대선 결과 그 다음날 5월 9일 날
투표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딱 계산 결과를 했더니 당첨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거랑은 약간 좀 틀리지만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좀 가공을 합니다. 통계학자들이. 그래서 가공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한국일보가 그 전날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자료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다만 입력해서 나온 결과고, 얘는 이 사람은 전문 업체가 그거를 가공하고, 왜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정리하고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발표했더니 그 전날 46.73, 21, 18. 실제 득표율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너 누구 찍었어요?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 들어와 있는 정보. 무슨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 검색하잖아. 그죠? 뭐예요? 검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검색을 하죠. 누구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옛날처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쓱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유사하게 답이 나오다라는 거죠. 이제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과거하고 틀리게. 왜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평상시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갖고 와서 내가 분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틀리죠? 과거에는 물어봐야 됐는데, 물어봐서 그 데이터를 얻어서 진행했는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취합이 되느냐? 물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활동하고 있는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요. 어딘가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의 틀린 점이에요. 자, 이런 사례를 앞으로 많이 들어볼 텐데, 자, 온라인 관심도 이런 것도 봤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이거는 이제 어디죠? 트럼프하고 클린턴 대통령인데, 미국은 이미 2012년도부터 오바마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이 내용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자, 우리가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의 큰 트렌드를 쥐고 계속 추진했던 업체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하면 하둡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서 이렇게 분석 시작한 게 구글이에요. 그래서 구글에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글이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고 있는데, 구글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미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거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왜 이렇게 구글이 갑자기 빅데이터 시대에서 큰 흐름을 갖기 시작했느냐? 구글이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가 독감 잘 맞춘다? 어떻게 잘 맞추느냐? 미국은 질병관리센터가 있어요. 질병관리센터에서 매주 보고서를 내는데 어떤 지역에서 독감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예방 시스템을 계속 해요. 근데 보통 옛날처럼 물어보죠. 물어보고 데이터 취합해서 분석하고 하느라고 2주가 걸려요. 이미 독감이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뒤늦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질병 발표를 하기 전에 바로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독감이 예방할 것이다 라고 맞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질병관리센터에서도 2주나 지나서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지? 결국 이거예요. 구글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검색 키워드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를 구글 트렌드나 이렇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야, 너 뭐가 관심 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치면 그 관심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뭐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지라는 거를 반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물어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뭐가 관심 있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관심 있으면, 어떤 특정한 증세가 있으면 결국 구글 검색에 뭐가 자꾸 키워드가 올라온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구글이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빅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만능신처럼 얘기를 하지만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뭐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2012년도에 막 맞췄다고 좋아해서 막 대서특필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께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이때 당시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독감 백신이 품절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감기에 걸려서 입력한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도 백신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백신이 뭐가 팔지? 뭐 이런 걸 검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가 돌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관심사항이 그때 특별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연구할 때도 항상 그게 있어요. 모든 건 다 만능은 아니에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그게 기반으로 돼서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든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100%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다가 인터넷 켜놓고 막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 빨리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다 검색을 해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구글 트렌드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글 트렌드 쳐봐도 되고요. 아니면 trends.google.co.kr 해서 들어가도 돼요. 제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탁탁탁탁 올라가죠? 그죠? 뭐냐면 그때 당시 어떤 키워드 검색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뭘까요? 날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는 포인트가 전부 다 1월 1일 그 근처예요. 우리 여성분들 1월 1일 날 뭘 자꾸 하죠? 올해 신년 목표. 뭐예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검색어 쳐보세요. 제가 직접 쳐봤다니까요. 다이어트 딱 쳐봤더니 1월 1일마다 검색이 폭증해. 못 속이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 관심 없는 척 할 텐데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노출됐다라는 그런 리스크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실제 사항을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할 때, 야, 이거 누가 보고 있으니까 나 검색하는데, 요 검색어는 피해서 쳐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검색 기능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 친다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의 무서운 점이에요. 과거처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답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바이어스가 좀 있었는데 실제 이런 빅데이터 시대의 이런 검색 기능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나의 솔직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내가 분석하니까 훨씬 더 솔직하고 진실된 이런 반응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트렌드 말고 구글이 또 뭘 했냐면은 원래 구글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글이 원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도서관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검색하지? 라는 거를 통해서 프로젝트로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검색 서치 엔진이 구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구글 원래 창시자들은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도서관에 있는 시스템을 검색하는 걸 좋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돈을 많이 벌잖아. 전 세계의 탑 랭킹이잖아요. 그죠? 구글이.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4년부터 뭘 했냐면은 야, 우리 원래 꿈이 있지 않았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조사하자. 다 집어넣자. 디지털 도서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복사를 시켰어요. 진짜로 스캔했어요. 그래서 스캔하고 자동 스캔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옛날 고전부터 해서 새로 나온 책까지 해서 모든 책들을 다 수집하면서 저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해서 거의 2013년도에 거의 3천만 권 전 세계 책의 25%를 다 집어넣었어요. 좋다, 이거 가지고 막 활용하자 했더니 갑자기 어느 사람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라이센스에 걸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가 있어요? 책은. 판권이 있잖아요. 스캔해서 함부로 못 올려요. 그죠? 이거 접어야 되겠구나. 뭐 돈은 많으니까 뭐 그냥 잘 했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장을 시키려고 딱 했더니 이 밑에 있는 에이든이랑 장 바티스트 미셀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나한테 좀 파세요. 내가 좀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판권 때문에 이거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이거 못 써요. 그랬더니 저는 한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에 있는 단어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수학자거든요.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books.google.co.kr하고 슬러시하고 ngram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장됐던 책에 단어를 다 조합해서 키워드를 치면 언제부터냐면 1800년도부터의 모든 책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이 개수를 세서 나와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어요. 자, 요즘은 남자 파워가 세요? 여자 파워가 세요? 말들이 없네. 남자들이, 그죠?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맞죠? 맞아야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네, 그게 책에 어떻게 나오느냐? 남자와 여자의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파란색이 남자고요. 빨간색이 여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1980년대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전 세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키워드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남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 뭘 써요? 여자라는 말이 이만큼 더 올라가 있어요. 여자 파워가 세지는군요. 증명됐죠? 그죠?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맞아요. 이게 책에서도 나옵니다. 자, 천국과 지옥. 뭐가 또 말이 나올까요? 뒤에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잠깐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봤죠? 말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들 많이 봤는데, 이 그림을 이제 그래픽을 입히면 이제 예쁜 그림이 돼서 나오죠. 그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빅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에요. 이것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자동으로 다 키워드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KC대학교 제가 집어넣어 봤는데, 뭐 사립대학교, 뭐 요즘 부채 비율 이런 게 막 떠서 저희 대학교의 키워드가 다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일일이 다 물어보고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처럼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키워드만 딱 집어넣으면 다 분석돼서 나와요.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에서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회사 들어갔는데 저 이제 조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조사 다 돼 있으니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게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화 데이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온 게 클라우드예요. 워드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대해서 나왔죠?